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세일링 에라 대항해 시대를 즐겁게 즐기셨던 분들이라면 분명 만족하실 만한 그런 게임을 가지고 왔습니다. 게임은 이제 저희에게 익숙한 그 대항해 시대, 중세 시대의 탐험과 무역을 기반으로 해상 전투도 하고 그런 여러가지 모험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시뮬레이션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임의 주된 요소는 처음에 시작하는 4가지 캐릭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먼저 일본 캐릭터는 이제 주로 배에 대해서 선박에 대한 기술이 이것저것 풀어져가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명나라,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자, 그러니까 어떤 지식에 대해서 탐구하는 그런 컨셉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압둘라라고 하네요. 아랍 같은 경우에는 해상 전투 위주로 하고 약탈 같은 그런 컨셉으로 갈 수가 있고, 가장 무난한 포르투갈 앤드류 캐릭터입니다. 여기는 이제 모험에 대해서 이것저것 패시브 효과를 받게 되는 그런 RPG 시뮬레이션 장르의 게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무난하게 모험을 위주로 즐길 수 있고 다양한 방향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앤드류가 좀 무난하다고 생각을 해서 앤드류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 때 모드는 첫 번째 플레이인 경우에는 여기 위에 보시는 신인 모드부터 하시는 게 좋고요. 그게 아니다, 이건 이미 한 번의 게임을 경험을 해봤다, 아니면 대항시대 같은 게임을 미리 해본 적이 있다, 그러면 일반 모드로 하셔도 적합하지만 게임의 전반적인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 신인 모드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유럽의 많은 지역에서 세계라는 단어는 원래 삶의 무대를 의미했다. 사람들은 육지에서 살았고 육지는 사람들의 행동 방향을 제한했다. 옛날부터 사람들은 더 큰 세상을 블라블라블라블라. 주인공도 그 중에 하나였다고 한다. 네, 먼저 챕터 1 출항부터 시작을 해봅니다. 코에이 게임들의 그 당시 게임들의 비슷한 성향인데요. 이와 같이 스크립트 방식으로 스토리가 진행이 되고, 아시겠지만 저는 이런 스토리를 그렇게 깊게 하지 않습니다. 게임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보기 때문에 이렇게 쭉쭉쭉 스토리는 넘어갈 거고요. 보시는 중간에 이제 참고하셔야 될 게, 이 게임은 현재 공식 한글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역기 연동을 해가지고 지금 번역을 돌리고 있는 상태고, 빠르게 넘겨버리게 되면 이와 같이 일본어가 나오는 상황이고요. 실제 게임을 다운받으시게 되면 이제 영어로 하는 게 가장 편하실 텐데, 그게 아니고 한글 패치가 필요하신 분은 이번 영상 소개글에 댓글을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까 방법 참고하셔가지고 번역을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점에서의 대화가 쭉 진행이 되고요. 이제 이와 같이 퀘스트가 하나씩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메뉴를 들어가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게임을 처음 메뉴를 켰을 때 다양한 설명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참고하셔가지고 게임을 진행하시면 되고, 먼저 쭉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초반이기 때문에 몇 가지 메뉴가 지금 활성화가 안 돼 있는 게 보이는데요. 먼저 진행 중, 완료, 그리고 퀘스트에 대한 단서가 진행이 되는 임무 탭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선원들을 쭉 살펴볼 수 있는 캐릭터 탭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와 같이 다양한 능력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술 능력치가 있는데, 게임을 진행하시다 보면 이 관련된 능력들이 조금씩 레벨업을 하게 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특성이라고 있는데, 처음에 한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이후에 캐릭터가 30레벨에 도달하거나 10개 노선 항로를 연다거나 하게 되면은 새로운 특성들이 하나씩 해금되는 방식입니다. 그 이외에 이제 게임에서의 뭔가 행동을 했을 때 성공을 반영을 하는 속성치 능력치들이 있고요. 총 5개가 있고, 그 다음에 HP, RPG 게임이다 보니까 전투 부분이 있는데, 그럴 때 이제 HP가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제 캐릭터를 보조하고 있는 첫 번째 앤드류, 두 번째가 조이스 같은 경우에는 뭘 잘하나 보죠. 매핑이라고 해서 지도를 잘 그리나 봅니다. 그리고 특성으로는 항시 괴혈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네요. 배를 오래 타다 보면 괴혈병에 걸릴 수 있는 게 중세시대의 위험 요소였죠. 자, 그리고 언어도 중요한데요. 네덜란드어, 포르투갈어, 독일어를 현재 할 줄 아는 캐릭터가 있고요. 본인은 포르투갈어만 할 수 있는 상황이네요.
다양한 언어를 할 수 있는 캐릭터만 있으면 임무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세 번째 탭인 가방을 보게 되면 소유품과 스페셜 아이템이 있는데 이건 게임을 하다 보면 하나씩 풀리게 되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게임을 하시게 되면은 각종 지역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금이 될 텐데 그 지역에 대한 설명이 간략하게 표시가 되는 항구 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항구, 유명 항구의 문화권과 위치 정보 그리고 간략한 설명이 나와 있고, 이제 파일은 게임을 진행하시다 보면 하나씩 게임에 대한 지식을 알아갈 수 있는 부분이고, 참고하셔가지고 퀘스트의 힌트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임무, 현재 저희가 해야 될 임무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첫 번째 임무 탭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진행 중 임무 들어가서 임무 목표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이에게 말을 걸고, 두 번째는 조선소에서 배의 상태를 확인한다. 그러면 저희는 조선소로 가보겠습니다. 항구로 들어오시게 되면 이와 같이 메뉴가 보이는데 여기 술집과 조선소가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게임을 진행하시다 보면 갈 수 있는 곳이 점점 많아져요. 먼저 조선소로 가보겠습니다. 조선소에 가면은 퀘스트가 진행이 되고요. Capitão, você está no lugar certo. 네, 다음 임무를 확인해 봅시다. 리스본의 도서관으로 이동을 하라고 합니다. 도서관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네, 새로운 팀원이 저희 편에 들어왔고요. 옥스퍼드 출신 번역가, 여러 나라의 외국어를 구사하며 번역하고 해독하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총 3명의 선원이 추가가 됐고요. 자, 다음 미션을 봐봅시다. 자, 이제 게임을 하시게 되면은 메인 임무가 있고 서브 임무가 발동을 하게 되는데, 먼저 메인 임무의 경우에는 리스본 동남부에 있는 세우타로 이동을 하라고 하고요. 서브 미션의 경우에는 게임의 진행 부분을 알려주는 튜토리얼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윌리엄을 전망대원으로 임명을 하고 측량사로 임명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건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부두로 이동을 해봅시다. 노동자와의 대화가 진행이 Pronto para 되고요. velejar? 네, 부두에 가서 가판으로 이동을 하시게 되면 선원을 임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퀘스트를 참고해가지고 승선을 시키면 되는데, 먼저 윌리엄의 경우에는 전망대원으로 임명을 해주라고 했고요. 조이스의 경우에는 여기 매핑실, 아까 보시면 지도를 잘 그린다고 했죠. 매핑실 잘할 수 있는 부분에다가 임명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서브 미션을 완료를 했고 이제 출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배를 조종을 해보겠는데요. 먼저 배의 경우에는 노후화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저희 캐릭터 옆에 배 망치 표시가 있는데, 이게 떨어지게 되면 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 떨어지게 되면 배가 망가질 수 있으니까 수리를 중간중간에 항구를 들려서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그 아래로는 선원수가 나옵니다. 선원수가 있는데, 이제 이 선원수가 이 음식 보급품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이 선원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항구에 들어가면은 정박을 하면 자동으로 보충이 되니까 중간중간에 항구에 들러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배를 이동을 하실 때는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 돛을 올리고, 돛을 내리고, 앵커라는 게 이제 닫히죠. 닫을 내리고. 그래서 돛을 올리게 되면은 속도가 제일 빠른, 바람을 제일 많이 타게 되는 거고요. 그 내리게 되면은 이제 속도를 조금 줄이는, 조종하기가 쉬워지고, 그 다음에 아예 닻을 내리게 되면 해당 위치에 바람을 안 타고 정지를 하겠다는 뜻이겠죠. 네, 그러면 돛을 올려서 이동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재 바람이 여기 우측 상단에 보시면 구름이 움직이는데, 이 구름이 이제 바람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돛을 올려가지고 바람을 타면은 최고 속도가 나와요. 동남쪽에 세우타라고 했으니까 동남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실 때는 웬만하면 돛을 올리는 게 속도가 제일 빠른 것 같습니다.
자, 동남쪽에 이쪽에 도시가 하나 발견이 됐네요. 네, 세비야 항구가 발견이 되었고요. 네, 저희가 가는 곳은 세비야가 아니고 세우타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보급만 하고 바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남쪽에 있다고 했으니까 좀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칠 올려라. 헛. 자, 또 도시가 하나 발견됐네요. 이동을 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세우타를 발견을 했네요. 자, 퀘스트 장소에 도착을 했고 다음 임무를 봅시다. 술집에서 정보를 수집해보라고 합니다. 술집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술집에서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알려주는 튜토리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O que você gostaria de beber? 술집은 크게 세 가지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게임에서 주요 임무로는 선원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원이 모자라다 싶을 때는 여기 선원을 채우시면 되고 이제 배를 운영을 해야 되는 선원 수가 있고요. 그 잡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저를 측근에서 도와줄 메인 선원들을 또 추가로 고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얼마씩 해서 다양하게 선원들을 고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름이 나와 있고요. 그 밑에는 이제 전문직, 자기가 무엇을 잘하는지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밑으로는 하루에 월에 얼마 정도 돈이 나가는지에 대해서 월급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딱히 선원이 필요하진 않으므로 잠시 대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원들이 그 사기가 떨어졌을 때 여기 보시는 술을 먹여서 사기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기 우측에 보시면 정보나 퀘스트를 얻을 수 있는 술집에 있는 인원들과 대화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은 여기를 통해서 힌트를 많이 얻을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근처에 뭐 보물이 있는 소문을 들었다더라, 뭐 그런 얘기를 하게 되고요. 아니면 어디 갔는데 물건이 싸더라, 뭐 그런 그 물품 정보도 알려주고 술집에서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술집은 가능하면 한 번씩 들려가지고 정보를 수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의 퀘스트는 무엇인지 지도가 활성화됐네요. 자, 이번 퀘스트는 세우타에서 서쪽 해안에 가가지고 전망을 해보라고 합니다. 전망이라고 하는 건 이제 전망대에 올라간 선원이 주변을 탐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헤라클레스의 기둥을 찾아보라고 합니다. 일단 밖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전망은 잘못 눌렀어요. 들어가면 안되지. 나오십시오. 네, 덫을 올려서 이동을 하고요. 지도에서는 이쪽 근처를 짚었어요. 닻을 내려가지고 잠시 정지를 시키고 아래키를 컨트롤러 기준 아래키를 눌러서 근처를 탐사를 시작합니다. 지도에서 표시한 장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근처라고 했으니까 세우타 서쪽 해안을 잠시 천천히 이동을 하면서 발견을 했네요. 그러면 다시 닻을 내리고 정지한 상태에서 이와 같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X키를 길게 누르고요. 헤라클레스의 기둥이라는 탐사 지점을 발견을 했네요. 전설에 따르면 황금 사과를 찾으러 가는 헤라클레스의 길목에 아틀라스 산맥이 가로막혔는데 엄청난 힘으로 산을 찢어 지브롤터 해협을 개척했고 양쪽 해안에는 헤라클레스의 기둥이라고 불리는 고지 우뚝 솟아있다 라고 합니다. 네, 발견해서 단련값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또 퀘스트가 진행되고요. 이와 같이 탐험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튜토리얼이었습니다. 네, 다시 닻을 올리고 세우타 항구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탐험에 대해서 배워봤으니까 다음으로 인물을 찾아봅시다. 세우타 서남 쪽에 있는 섬의 항구 마데이라로 이동을 하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다시 또 마데이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가자. 같이 올려라. 이렇게 좁은 해협에서는 속도를 너무 빨리 올려버리면 육지에 꼬라 박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속도를 좀 천천히 가다가 넓은 바다로 나가면 도출을 올려서 이동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서남 쪽에 항구 하나가 발견이 됐고요. 카사블랑카가 나왔군요. 유명한 영화의 제목인 카사블랑카 항구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찾고 있는 곳은 마데이라기 때문에 다시 출항을 하겠습니다. 보급 채우고요. 네, 여행을 하시다 보면 이와 같이 바다에 뭔가가 떠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가까이 이동을 해서 집어 들어봅시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아이템을 획득을 할 수가 있는데 모두 픽업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 배가 화물선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큰 식품을 들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포기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서남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바람이 남풍이라서 엄청 빨리 이동하네요. 전투가 시작된 것 같아요. 바다를 여행하다 보면 해적들을 가끔 만나게 되는데 해적들을 만났을 때는 전투를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바다에 떠있는 적이 보이는데요. 첫 번째 전투를 수행해봅시다. 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정면으로 갈 때는 바로 근거리 전투가 발동이 되어버렸네요. 이제 근거리 전투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면과 후면 역시 가까이 가게 되면 자동으로 포를 쏘게 되고, 후면으로 갈 때도 측면으로 갈 때는 여기 보시는 이 긴 막대기 쪽으로 포를 쏘게 됩니다. 그래서 방향을 살살 돌리면서 긴 막대기 안에 적이 들어오면 빵 하고 사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컨트롤러 기준으로는 RT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업그레이드를 하면 포를 여러 개 달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현재는 지금 측면포가 하나만 있기 때문에 쿨타임이 돌 때마다 한 번씩 빵빵 쏴줘가지고 잡으면 되겠습니다. 네, 전리품을 모두 수집을 하고요. 이제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게, 제가 번역을 돌리는데 이게 한 회에 번역할 수 있는 그 횟수가 아마 제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간간히 한 번씩 로그아웃을 했다가 다시 켜줘야 됩니다. 현재 번역이 풀린 것으로 보이므로 잠시 멈췄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